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대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태극기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약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에서 국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지금 국학원에서 교육과 학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극기의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의 의미와 역사, 태호복희, 그리고 교회의 의미와 역사 이런 순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 개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할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이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7조에 보면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기는 가운데 태극과 죄송합니다. 가운데 태극과 네 모서리의 건곤, 감리, 사괴로 구성한다. 그래서 태극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태극기의 태극과 사방에 있는 건곤 감리를 잘 이해해야 태극기를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밑에 7조 2항에 보면 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귀는 검은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 행사 등에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국기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기의 개양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국민들은 이제 바로 이것만 익숙하죠. 바로 달 때는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그러나 눕혀서 달 때는 빨간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경우에 보면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느려서 달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기를 달 때는 이제 기폭만큼 아래로, 그 다음에 외국기와 함께 달 때는 반드시 태극기는 왼쪽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중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왼쪽에 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시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밑에 서열 순위로 보면 좌의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왼쪽을 중요하겠기 때문에 태극기는 왼쪽에 다는 거로. 그 다음에 X자로 할 때는 마찬가지로 태극기가 왼쪽에 올 수 있게. 그 다음에 외국기하고 같이 쭉 달 때는 홀수일 경우에는 태극기가 가운데, 짝수일 경우에는 맨 왼쪽에 태극기를 단다. 이것이 태극기 개양법입니다. 우선 먼저 태극기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태극. 양을 상징하고 음을 상징하고 또는 이게 남자를 상징하고 여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태극. 그 다음에 이거는 건, 니, 감, 곤이라고 합니다. 요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건은 하늘, 땅, 불,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흰바탕의 백색은 백인민족을 상징하고 원의 둘레는 이거는 우주를 상징합니다. 우주. 그 다음에 태극은 우주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양을 상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건께, 이께, 감께. 그래서 건께는 하늘, 아버지, 본체를 상징하고, 곤께, 땅은 이 곤께는 땅 또는 어머니를 상징하고, 그다음에 감께, 이 감이죠. 물 또는 달, 그런 걸 상징합니다. 리는 해 또는 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태극기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 적색, 양, 태극, 건리, 감께. 이건 건은 또 동쪽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늘, 춘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요즘 너무 좀 깊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는 해를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기도 하며 추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남쪽을 상징하기도 하고, 감은 북쪽을 상징하기도 하며 월, 동지, 물을 상징하고, 고는 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는 하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서쪽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주 만물의 조화를 표현한 것이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태극은 우주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 건리감계는 자연과 이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궤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더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 태극기의 4궤는 8궤가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 태극은 3태극에서 시작했습니다. 3태극이 뿌리인데 이 3태극에서 노란색을 제외하고 생략하고 빨강과 파랑만을 만들어서 그 태극입니다. 그럼 그 어디 근거가 있느냐? 네, 나중에 근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태극이 전 세계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 3태극이 태극의 뿌리라는 거. 그 다음에 이 8궤에서 건리감계만을 취해서 태극기를 만든 겁니다. 이 8궤. 건태이진, 손감간권, 건태이진, 손감간권, 이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자세한 뜻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태이진, 손감간권. 그래서 여기서 건과 이, 그 다음에 감과 곤을 택해서 태극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태는 늪을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는 간은 산을 상징하고, 손은 바람을 상징하고, 감은 물을 상징하고, 진은 번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태극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인데요. 은하계를 위에서 바라본 형상인데, 이것과 태극의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태극의 모양은 우주를 본딴 것이다. 그래서 태극의 주제는 우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식이 큰 상태죠. 우주가 태극의 주제다.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건 일본기죠. 이건 중국기.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나라들의 태극기는 주로 하늘의 별이나 달, 해를 그 국기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또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이제서 같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뭐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동이족들은 이렇게 태극기에다가 주로 하늘의 별과 해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한번 볼까요? 이건 유럽에, 여기는 영국이고, 여기는 캐나다고 미국입니다. 자, 우리 태극기의 주제는 우주인데 다른 나라는 주제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이 성조기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건 50개의 미국의 주를 상징하고, 여기는 13개의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미국이 독립할 당시에 있었던 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족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국기는 주제가 국가 그 자체, 국가입니다. 국가. 이 캐나다를 볼까요? 캐나다는 이게 단풍입니다. 메이플이라고 하는데, 왜 캐나다의 국기에 단풍잎이 들어가 있냐면, 조금 무슨 얘기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메이플 시럽이라고 해요. 메이플 시럽. 단풍에서 나온 그 단풍나무의 이 액기스로 만드는 꿀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뭐 빵에도 발라 먹고, 뭐 밥에다 비벼 먹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이 단풍 메이플 시럽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단풍잎 자체를 국기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우리나라 태극기의 그 우주가 주제인 것에 비하면 조금 좀 약간 우습기도 하죠. 그러나 국가 어쨌든 간에 국가를 넘지는 않습니다. 이건 유니언적이라고, 이건 영국기랍니다. 영국의 국기를 유니언적이라는데, 요거는 아일랜드, 잉글랜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인가 그렇게 세 개의 국기를 합해서 영국 국기를 만든 겁니다. 그 나라 세 국가가 잘 협조를 해서 잘 살자, 그런 뜻. 어쨌든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의 국가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굉장히 국가를 넘어선 우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식이 높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게 영국 국기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합쳐서 유니언 영국 국기를 만든 겁니다. 이 나라들이 그렇게 별로 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강제로 병합하면서 지금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이 만들어졌는데, 자, 오직하면 이 잘 살자, 같이 같은 나라에 싸우지 말고 잘 살자는 차원에서 그런 그 나라 나라의 국기를 합해서 유니언잭을 만들었겠습니까? 이거 러시아 국기입니다. 이게 흰색, 파란색, 빨간색.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러시아, 이건 백러시아를 상징하고, 우크라이나를 상징하고 러시아, 이 세 국가를 합해서 러시아 국가가 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국가를 넘지를 못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이 태극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태극의 오늘 상징은 원래 뿌리는 삼태극이라 그랬죠. 이 삼태극은 천지인을 상징합니다. 빨간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파랑은 땅, 노란 것은 인. 그래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아주 평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이 삼태극입니다. 그것을 생략화시킨 것이 태극이죠. 그래서 이 태극은 다른 나라의 국기와는 다르게 우주가 주제라는 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극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태백일사 신시봉기라는 거에 글에 보면, 태우의 환웅은 12였는데 막내는 태우복희다. 천하에서 괴들을 얻으셨다. 이 획은 세 개가 끊어지고 세 개가 이어지는 음양원리로 이루어졌다. 그 위치를 바꿔 추리하면 오모하고 삼극과 부합하여 변화가 무궁하였다. 자, 이것을 보시면 이 태극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고종 황제가 박영효에게 지시해서 태극기를 이 구한말 때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태극의 원래 뿌리는 약 5,000년 전부터 이 태우복희라는 분이, 동이족의 우리 조상입니다. 태우복희라는 분이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우복희 씨, 5,000년 전에 태극기의 활개를 처음 그린 동이의 대성인. 그래서 이 태우복희를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데 중국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의 사당이 중국 곳곳에 있고, 그분이 이 인물상은 반드시 이 태극을 쥐고 있는 모습, 태극과 팔개를 쥐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잘 알아야지. 이분을 잘 모르면 이 중국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태극기의 모든 그런 뿌리가 중국으로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배달국시 5대 태우의 천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중국 사망오제 중에 한 분이고, 이건 중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렇게 인물인데, 반드시 이분은 태극과 팔개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마찬가지고, 중국 하남성에 있는 태우복희의 사당입니다. 아주 굉장히 화려하죠. 사람도 많고, 태우복희를 자기네들 성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태우복희는 우리나라의 일부 기록에 보면 배달국 시대의 5대 태우천왕의 막내 아들이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장남에게 이렇게 왕을 물려주는 그런 것이 이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태우의 천왕이, 야, 너는 왕이 못 되니까 저쪽 중국의 저쪽 남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교화해서 나라를 다스려라. 그렇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중국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이제 이 우주의 오묘한 진리와 조화를 태극과 이 괴로 이렇게 괴를 발명해서 이렇게 알렸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 이게 1998년 중국 상해 출판사 역대 제왕록에 보면 태우복희 왕은 진구의 출신이다. 태우복희가 동이조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말이다. 중국 학자 부산연이 말하기를 태우복희는 동이족이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칭할 때 한민족이라 그러지 않고 보통 통칭해서 동이족이라는 동이족. 중국을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에 사는 사람들, 동쪽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백두산 쪽에 당연히 우리 한민족이겠죠. 이쪽 출신이라는 거지. 태우복희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쪽으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쪽 남쪽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이 중국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중국 찡따오 청도에 있는 태호 복귀상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딱 뭘 쥐고 있죠? 예, 두 손으로 양손으로 태극과 팔개를 쥐고 있습니다. 예, 중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태극과 팔개가 태호복희가 만든 그런 그 원리고 철학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태호복희에 대한 태호복희를 기리는 사당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 이제 이렇게 우리 역사 바로하기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런 태호복희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뭐 국민 대부분이 태호복희에서 굉장히 무지한 편이죠. 예?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태호복희를 우리가 모르면 태극기가 중국의 철학과 중국의 역사 문화를 뿌리로 두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을 볼 적에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고, 우리의 뽀로를 모르는 무지함이겠죠. 그래서 이 태호복희는 중국 학자들도 얘기하기를 태호복희는 동이족의 수상이었다. 동이족 출신이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태호복희 누구였어요? 우리의 조상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투르판 벽화에 보는 중국의 사망어제 태호복희와 여동생 여화인데, 이 투르판 벽화를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이렇게 원래 이게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원래 살아있는 원래 역사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워낙 5,000년 전 얘기니까 잘 그걸 좀 믿지는 못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경주 가문사의 돌계단에 있는 태극 모양이에요. 서기 600년경에 31대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대왕의 뜻을 이어받아갖고 628년에 준공하는데 이 경주 가문사 저기 포항 쪽으로 가는 그 쪽에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 돌계단에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태극 문양이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에 만든 건립한 절에 있는 이 가문사라는 곳의 태극 문양이에요. 자, 이것을 봤을 때 태극이라는 문양은 고종 황제 때 1890년 뭐 이런 뭐 100여 년 전에 이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1400년 전에 이 태극 문양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것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680년보다 앞선 약 한 6세기, 5세기 그 경에 수정되는데 전남 나주 보암리에서 출토된 태극리 복제품이에요. 이건 백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거 다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것은 태극 문양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 태극 문양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더 놀라운 것은 대형박물관에 이집트 안에 있는 태극 문양, BC 3000년에서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양탄자에 이 태극 문양이 이렇게 돼요. 태극 문양이. 자,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러면 태극 문양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태극 문양이 발견됐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믿지 못할 얘기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태극에 관련된 어떤 철학이 이집트까지 전파가 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이집트에서 건너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태호복희의 그런, 근데 사실 요거는 태호복희보다 나중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태호복희의 그런 이야기를 그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집트의 태극이 철학이 우리나라로 건너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거 상생방송에서 이렇게 방영이 된 건데요. 그 BC 2177년에 이때 진안에 있던 단군이 삭정이라는 한 지배자가 이 지방의 지방의 군을 다스리는 자가 하도 흉악하니까 약수로 유배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왜 저희가 보여드리냐면 이 훈족의 조상이 삭정이에요. 삭정은 단군의 부하에 있던 사람인데 이 훈족에서 태극 문양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훈족은 이쪽 지방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훈족이 점점 여기 중국에 밀리면서 이쪽으로 내려갔는데 이쪽 훈족이 움직이는 곳마다 태극 문양이 계속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훈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훈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이 태극이 또 훈족의
철학 문화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훈족은 BC 4세기경부터 예? 기원 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이 북방 지역을 지배했던 민족입니다. 이쪽에. 자, 저희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태극 문양이 이쪽 훈족의 이동을 따라서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족에 대한 문화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태극 문양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예? 자, 이것은 1974년 경주 계림로 14고분에서 발견된 이 황금 보고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보고이죠. 이 카자흐스탄에서 제작돼서 신라로 유입된 것 추정되는. 왜냐하면 이 황금 보고원에 박혀 있는 이 구슬알들이, 이런 보석들이 카자흐스탄 지방에서 나는 보석입니다. 우리나라 보석이 아니에요. 신라의 금관은 구리 함량이 1%인데 황금 보고는 3.3%.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황금 보고를 만들었다면 구리 함량이 1% 정도 될 텐데, 대부분 이 황금 보고는 이 구리의 함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황금 보고는 카자흐스탄 지방,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자흐스탄이 훈족이 이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세웠던 나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삼태극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삼태극이. 예, 태극의 원조인 뿌리인 삼태극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의 문화는 1, 2년 된 나라, 1, 200년 된 거 아니고 1, 2천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이 그 유명한 그 황금 보고입니다. 보물 634호, 335호. 예. 신라의 황금 보고와 카자흐스탄 검이 또 매우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카자흐스탄에서 발견되는 황금 보검이 신라에서 발견된 황금 보검과 매화형이 비슷합니다. 흡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박혀 있는 이런 구슬의 이 보석들은 카자흐스탄 지방에서 발견되는 그런 보석들이다. 그래서 또 3kg 이상의 원석을 찾아보신다고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테레비를 통해서 방영된 건데요. 이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다 전부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이것은 이쪽 지방에서 만들어진 황금 보고입니다. 근데 이쪽 지방에 이제 불가리아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는데, 불가리아 사람들 대부분이 몽골 반점이 있습니다. 이런 몽골 반점이 뭐냐면 동이족의 대표적인 신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훈족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결국 훈족도 동이족이죠. 동이족이 이동해서 세운 나라가 불가리아다. 근데 그쪽 지방에서 발견되는 또 이 삼태극 문양이 또 있습니다. 이 삼태극 문양이죠. 이쪽 트라키아라는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집트에서 발견된 양탄자의 태극 문양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불가리아 트라키아 지방에서도 발견되는 이런 그 삼태극 문양을 볼 적에, 이 삼태극 문양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쪽 이 훈족의 이동에 따라서 쭉 전 세계에 이미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트라키아와 신라 황금 보검의 소용돌이 문양입니다. 굉장히 흡사하죠. 그 당시에 이 태극의 문화가 퍼져 있었다. 그러면 이 태극은 아까 제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우주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우주의 천지인 정신이, 우주의 그 돌아가는 저하와 원리를 상징하는 천지인 정신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